네, 이번에는 과학기술 7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과학기술 7강도 참 본문이 길지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어렵진 않았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일까?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질의 원리를 응용한다. 양팔저울 바로 하세요. 양팔저울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 양쪽에 똑같은 위치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은 것이다.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다른 한쪽에는 추를 올려놓아 지렛대가 수평을 이루었을 때의 추의 무게가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것이다. 이거 너무 쉽죠? 네, 그러나 양팔저울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 이런 점을 보완한 저울이 바로 대저울입니다. 대저울 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밑줄 좀 합시다. 받침점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반대쪽에는 작은 줄을 걸어 움직여서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방법. 이게 바로 대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공식 같은 게 나왔어요. 밑줄. 물체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는 추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를 곱한 것은 무엇과 같다? 추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 이거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단을 가시면 전자저울이 나와 있어요. 전자저울도 바로 하세요. 전자저울은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인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합니다. 그럼 스트레인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겠죠?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 탄성체로 되어 있는데 전자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금속 탄성체에는 스트레스에 따라 스트레인이 발생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또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스트레스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압력과 동일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결국은 압력입니다. 압력이 가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다와 같은 거죠. 압력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트레인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이의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스트레인이 똑같이 비례하는데, 같이 늘어나는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스트레인의 변화량 있죠? 자, 그래서 길이의 변화량을, 길이의 변화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변화량을 이렇게 삼각형을 씁니다. 이 길이의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길이, 변화 전 길이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스트레스에 따라 금속 탄성체에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는 스트레인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인은 스트레스 크기 비례하고 전기 저항은 그 스트레인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이 증가하면 잘못 얘기했어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스트레인이 증가하고요. 스트레인이 증가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는 저항 변화는 매우 작기 때문에 증폭 회로를 통해 약 100에서 200배 정도를 증폭시키고 전기 신호로 전환한 다음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전자저울의 지시계에 물체의 무게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그 숫자 있죠? 그 숫자는 저항값의 100에서 200배 정도입니다. 저항값은 너무 작은 거예요. 저항값과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시계의 무게는요, 100에서 200가 차이 나요. 다르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1번 문제를 풀 수 있죠. 1번에 보기 4번 보시겠습니다. 전자저울의 지시계에 나타나는 숫자의 크기는요, 스트레인 게이지에 작용하는 저항값의 100에서 200배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4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보기 5번도 보세요. 저항을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전자저울보다 무게를 더 정확하게 잴 수 있죠. 왜냐면 너무 미세하거든, 저항 변화가. 아주 미세한데 그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거기서 100에서 200배를 증폭을 시키면 그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세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번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그냥 해볼게요. 2번 문제는 사실 틀리면 안 돼요. 보기 2번 보세요. 기역과 니은은, 다시 말하면 양팔저울과 대저울은요, 물체와 추와의 균형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2번은 맞아요. 이건 답이 아니죠. 자, 보기 4번 보세요. 디귿은 니은과 달리 소성 변형을 하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소성 변형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스프링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기 원래 상태로. 근데 너무 늘리잖아요? 그럼 안 돌아가잖아요. 그게 소성 변형이에요. 소성 변형을 하는 물체도요, 무게는 잴 수 있는 거죠. 소성 변형이 돼서 그 속에 있는 게 문제가 발생해서 측정을 못하는 거지, 그 소성 변화하는 물체 자체의 무게를 못 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 아주 그냥 다양합니다. 답이 지금 3가지로 나뉘었어요. 보기 첫 번째 별표를 보시면 양팔저울의 한쪽 접시에 1kg의 추를 올려두고 나머지 한쪽 접시에 가를 올려두었을 때 1kg의 추를 올려둔 접시가 아래쪽으로 기울었다면 당연히 가는 1kg보다 크죠?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네, 가볍죠? 네, 자, 그래서 가는요 1kg보다 가벼워요. 그러면 두 번째 별표 보시겠습니다. 대저울의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1kg의 추를 걸어놨습니다. 단위 그냥 무시하고요. 그러면 30 곱하기 1이잖아요. 물체의 무게, 받침점과 물체 사이 거리니까 30 곱하기 1을 했습니다. 다음에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위치에 나를 걸었어요. 그럼 이거는 만약 같으려면 20하고 지금 나를 근데 뭐 하는 거냐? 20cm 떨어진 위치에 나를 걸었을 때 만약에 두 개가 같으려면 여기는 얼마여야 돼요? 2분의 3. 아니면 그렇게만 1.5라고 합시다. 네. 이래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걸어둔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나는 1.5kg보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무겁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평형을 유지하는데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는 나가 이거보다 더 무거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만약에 평형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럼 나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 이 받침점이, 자, 요게 이제 그냥 대저울이라고 할게요. 그럼 받침점이 요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기울었다면, 저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 받침점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돼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쪽의 거리를 늘리고 이쪽의 거리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3번의 답은 3번의 2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보기 1번. 가와 나를 전자적으로 측정했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 변화량은 어떤 게 더 크냐? 무거운 게 더 큽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보기 3번. 가와 다를 양팔저울의 접시에 각각 올려놓으면 다가 아래쪽으로 기울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별표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10cm입니다. 이 저울에 10kg의 상자를 올렸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가 1cm 늘어났대요. 그러면 10kg에 따라서 1cm가 늘어난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저울에 10kg, 그러니까 이 상자 위에 달을 올렸어요. 이 상자 위에 달을 올렸다고요. 그랬더니 금속 탄성체가 12cm가 됐다는 얘기는 얼마가 늘었다는 얘기야? 1cm. 그러니까 총 이제 2cm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1cm니까 2cm가 늘어나려면 이거를 포함해서 얼마를 더해야 2cm가 되는 거야? 10kg을 더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자에다가 이거를 올렸더니 똑같이 1cm가 더 늘어난 2cm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10cm 상자와 10cm 상자, 10kg 상자와 다는요 무게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5번 다만을 올린 전자저울의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은 10kg의 상자만을 올린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죠?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보기 3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가는 1kg보다 작잖아요. 근데 다는 10kg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쪽으로 기울겠죠. 네, 3번에 3번 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4번 문제를 풀면 되죠. 네.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195쪽에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인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과학 분야에서는 세포막이나 DNA 등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초정밀 밀양 저울을 사용한다. 초정밀 밀양 저울은 압전 효과가 일어나는 수정 진동자 센서를 통해 무게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압전 효과란 뭐 압전 효과가 뭔지 모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압전 효과란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에 의해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에너지하고 기계적 에너지하고 상호 변환되는 겁니다. 1차 압전 효과는 결정 구조를 가지는 재료인 결정성 재료에 기계적 압력을 가하면, 자, 1차 압전 효과는 결정성 재료에 기계적인 압력을 더하면 그 압력에 비례해서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압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 2차 압전 효과란 결정성 재료의 결정면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결정성 재료의 변형이 생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변형이
결성이 생겨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정은 절단된 각도와 두께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달라져요. 각도라던가 두께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압전 효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정성 재료이다. 고유 주파수는 물체가 갖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이다. 초정밀 미량 저울에 사용되는 수정 진동자 센서는 전극 사이에 일정한 두께와 방향으로 잘린 수정 결정판을 넣고 특정한 주파수 값을 갖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서 공진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가하면 공진이 발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진 주파수는 질량 변화에 민감해서요. 수정 진동자 센서를 사용하는 초정밀 미량 저울 위에 물질을 흡착시키면, 자, 흡착을 시켜요. 흡착을 시키면 흡착되는 무게에 비례해서요. 무게에 비례해서요.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럼 얘들아, 흡착의 반대말이 뭐니? 탈착이란다. 탈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진 주파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4번 문제 답은 3번. 자, 이 수정 진동자 센서를 사용하는 초정밀 미량 저울은요, 전압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압을 넣어서 그 무게에 따라서 그 공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달리하면 공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예요. 보기 5번 보시면 수정 진동자 센서의 수정 결정판에서 전기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상호 변화되는 작용, 여기다 필기해놨네요. 요걸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답 4번인데요. 여기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어떤 상태를 생기게 하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에 어떤 사물을 짜임새 있게 이룬다라는 것은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 4번이에요. 자, 주제통합 7강으로 가시겠습니다. 힘드세요? 그럼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가온이 학생 덕사들인데요. 아, 고맙다. 가온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자가 부티나게 생겼네, 진짜. 얼굴이 부티나게 생겼어. 뭐 그냥 귀공자네, 귀공자. 야, 돈 많은 집은 다르다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두김없이 자라가지고 그냥. 색깔이 달라요. 네. 자, 251쪽의 주제통합 7강입니다. 다음 문단부터 보실게요. 적토마는 빨갛다 라고 말할 때 빨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빨강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빨강이라는 게 어딘가 따로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 무릎은 적토마를 특수자라고 하고 빨강을 보편자라고 할 때 보편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전통적으로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 무릎에 대한 답에 따라 유명론자와 실제론자로 구분이 돼요. 비출하세요. 유명론자는 보편자가 인간의 사유에 의해 생겨나지만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편자는요. 왜?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저 보편자는 실제 하진 않는다. 어딘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빨강이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슬픔이라던가 감정. 우정이라던가 고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어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유명론자야.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실제론자는 보편자가 우리의 사유와 독립해서 실제로 존재한다. 보편자는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어딘가에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 있는 거지. 그거를 주장하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 동그라미 하세요. 플라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수자를 공간과 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보편자를 특수자의 내재해 있는 속성이나 본질을 보았으며 밑줄 두 사람 모두에게 일반 명사는 보편자에 해당했습니다. 자, 이 둘 다 일반 명사는 보편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반 명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5명이 있는데 각각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이름은 특수자예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특수자입니다. 다만 이 5명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냈더니 사람이더라. 그럼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명사가 사람이고 각각의 속성에서 추상적인 것을 뽑아서 공통적인 걸 내보였더니 그게 바로 보편자더라. 그래서 일반 명사는 보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플라톤은 보편자가 거주하는 별도의 영역,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것들의 영역인 이데아의 세계를 상정하고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명사가 그러한 영역에 있는 항목들을 표상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보편자는 특수자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특수자는 보편자의 불완전한 모방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게 있어야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모든 완벽한 게 있으면 우리 같은 특수자는 거기서 어떤 본질을 본따서 만든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자,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줄 특수자를 제1실체, 보편자를 제2실체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특수자 1실체, 보편자 2실체 이렇게 나눴어요. 자, 제1실체는 이 세상에 실제하는 개별적 사물들로 수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플갱어는 없으니까.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서술어는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성은 어떠한 사람이다는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제2실체는 주어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태성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했으니까 보편자는 서술어가 될 수 있죠. 또 이거 읽으면서 좀 이해 안 됐던 게 네. 이태성은 어떠한 뭐다 이거라서 이태성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뭐는 이태성이다 하면 스스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예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태성은 사람이다는 가능하죠. 사람은 이태성이다는 안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돼지는 이태성이다? 이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자, 그래서 제2실체는 주어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한 공통본성이나 공통의 형상, 본질, 보편 개념을 가리킨다. 네, 그 정도 이제 보시고 다음 문단으로 갈게요. 유명론자는 이와 같은 실제론들의 주장에 대해서 특수자만이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정도 읽고 그럼 가문단을 봤으니까 가문단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기역은 플라톤, 니은은 유명론자인데 플라톤은 실제론자였죠. 그래서 실제론자와 유명론자의 차이점을 고르시면 되는 건데요. 보기 3번을 보시면 니은은 서술어에 쓰여 특수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자만이 실제한다고 받아. 자, 유명론자는 보편자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세요. 기역과 달리 니은은, 그러니까 유명론자는 보편자를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유에 의해서 보편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유가 있어야 보편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4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벌써 하나 말고는 할 게 없네요. 남은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자, 남은 단어는 다 읽기보다는 일단 앞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공손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견백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견이 무슨 견자예요? 꼴견? 네. 그거 나와 있는 걸로 해. 단단할 견자고요. 백은요? 흰백. 흰백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단하다는 것을 어떤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촉각. 촉각이죠. 하얗다는 건요? 시각. 시각이죠. 그러면 눈으로 봐서 이게 단단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얀색만 알 수 있죠. 그 감각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얗다는 것은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죠. 만지는 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각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에게 감각되기 때문에 얘의 속성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2쪽으로 가셔서 두 번째 줄에 2처럼 밑줄 사물의 어떤 속성이 그 사물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속성이 감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계속 밑줄 견백석이라고 불리는 사물은 두 속성으로만 감각되기 때문에 공손용자에서는 견백석이 세 가지 속성이 아닌 두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견백석이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네. 자, 그럼 저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다. 밑줄 견백석에 대한 공손용의 논증은 세계는 인간이 감각한 대로 또는 지시한 대로 구현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견백석을 감각된 것에 따라 견석과 백석으로 분리한 것과 같이까지 밑줄하세요. 감각된 거에 따라서 속성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 따로 분리를 했어요. 다음 줄 그리고 밑줄 분리된 것들은 독립하여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올바른 것이 된다고 봤습니다. 독립된 것들은요 자기 위치에 있어야 돼. 그게 올바른 거야.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세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1번은 답이 아니죠. 네. 네, 1번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기 2번 지시되지 않은 천지만물을 찾아야 된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기 4번 공손용은 전국시대 혼란의 원인을 천지만물에서 분리된 것들이 올바르게 감각되지 못했다. 감각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아니에요. 5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마시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학생 1이 이제 얘기를 해요. 단단한 회색 사과 향기 돌이죠. 이건 이 돌의 이름입니다. 이 돌의 이름이기 때문에 특수자예요, 보편자예요? 보편. 특수자죠. 얘 이름이니까, 얘 고유 이름이니까 얘는 특수자입니다. 그러면 이 실체가 아니라 뭐예요? 1실체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손용에 따른다면 단단함은 촉각을 통해서, 회색은 시각을 통해서, 사과형은 후각을 통해서 감각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 사실은 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건 감각돼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맞고요. 라도 보시면 그는 이 돌이 세 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단단하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촉각. 그 다음에 회색은 시각. 사과향기는 후각. 세 가지로 감각되기 때문에 세 개의 특성이 있다고 말하겠죠. 그럼 당연히 4번은 답이 아니죠. 자, 이제 1번 문제. 가장 적절한 거. 쌤 근데 네네. 4번에서 네. 1번 헷갈렸었는데 네. 일실체면 네. 그냥 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단한 회색 사과 향기가 감각 추가된 거면 그게 아니라 이게 돌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첫 줄에 말을 했어요. 얘 이름이 그런 것 뿐이에요. 아, 이름을 그냥 이거 네,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맞아요. 네, 1번의 답은 4번. 네, 가는 나와 달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거에 대해서 유명론과 실제로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은요. 특정 사상가의 저서를 언급하는 것은 가에는 없습니다. 나에만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5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문학이 고전 성문 3이랑 현대도를 4였나요? 네. 인방전이랑 정계 워치. 와, 진짜. 고전 성문 3번도 다 설명해야 되네. 야, 이럴 수가 있나? 또 맛있냐? 네, 맛있어요. 그래? 이거 얼마야? 1,400원입니다. 1,400원. 씨름도 들어있네? 네. 스타크가? 그 우표 실이던가요? 그냥 붙이면 되는 거야? 자, 120조 고전산문 3강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밑글에 대한 내용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일단 2번을 고른 사람이 있는데요. 영철승 그는 공방의 아버지를 믿고 따랐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나요? 이거 네, 보기 5번입니다. 네, 이 왕한석에 대한 내용은요, 그 D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나와요. 자, 다음 2번 문제. 공과 기억을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기억이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는 것이, 진다는 것은 물질에 욕심이 많은 소인을 말하는 것이고, 탄다라는 것은 수레를 타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혼란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잘못을 하고 있는, 그리고 뭐 뇌물도 좀 받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 공방이라는 사람은 관직에 올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네, 혼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2번은 왜 답이 될 수가 없냐면 이해했어?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에 공방의 직분에 적합한 새로운 관직, 이게 틀렸습니다.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3번이 답이에요. 당신은 뭐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3번. C에서는 공방이 정체도 물러나기 전 원인, 뭐 요거는 뭐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고초를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보기 4번을 보시면 뭐 설명드릴 게 없네. 요거는 그냥 맞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볼게요. 호재 때 부미로는 있으면서 물가를 조절하고 곡식을 천대하여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는다라는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백성들이 돈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은 맞고요. 답은 4번입니다. 4번에서 잘못된 부분은 돈이 없어야, 요 부분이 잘못됐어요. 네, 돈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관련이 없어요.
현대소설 4강. 와, 4강도 3개를 설명하네. 진짜. 나를 죽여라, 날 죽여, 정말. 야. 이거 누가 아이,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지. 넘겨? 맞아. 범규는 아닙니다, 확실히. 왜냐면 답을 안 보냈어요. 네. 아하. 내가 한번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범규는 안 보낸 걸로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은 보냈는데, 1명이 안 보냈는데, 그게 범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을 거예요. 저 너 보냈잖아. 7명 찍었어 저. 7명 아니야, 그냥? 맞아요. 자, 172쪽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을 한 적절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 글은요, 1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1인 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3인칭이죠. 근데 인물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이라는 말부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서술자의 주관을 배제했다?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 보기 2번을 보시겠습니다. 길바닥에서 벌어지는 오김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를 하면 돈을 벌어내는 정례 모친의 경제적 상황. 그러니까 이 그래도 두 파산 중에 물질적 파산을 담당하는 게 바로 정례 모친이니까 2번이 답이 맞네요. 자, 보기 3번 보시겠습니다. 길바닥에서는 표면에 되지 않았던 오김과 정례 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에 대한 정례 모친과 교장의 대립으로 부각되는 게 아니죠. 네. 그 전부터 부각됐죠. 3번은 답이 아니에요. 3번은 답 4번이고요. 4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매달린 식소는 많고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으로 뜯어쓰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다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맞죠? 네. 자기대로 살 길을 찾으려는 오김의 절박함과 불안이 과거와 달리 속물스럽게 변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 이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브라키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맞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진짜. 힘드세요? 네. 아니, 그래도 쉬는 시간 아니에요. 알아요. 네. 왜 자꾸 정말 유도하는 거죠? 네? 왜 유도하려고 그러죠? 쌤이 힘드신 것 같으셔서. 힘든 거 맞아요. 지금 잠도 지금 잘 못 잤고, 밥도 지금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자실 주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밤에 내가 뭐 할 줄 알고. 몸에 부르마블? 오늘, 부르마블을, 네. 보는 날입니다. 지구마블 세계 여행을 봐야 돼요.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가지고. 남자. 네, 어제 좀 뒤에 남겨놨어요. 못 봐가지고 오늘 또 가서 봐야 돼요. 부르마블 본다고 하셔서 네, 뭐요? 오늘이 네. 보는 날이신 줄 알았죠. 정해주시고. 지구마블 세계 여행을 보겠다고요. 재밌던데 어제? 되게 웃기던데. 알아요 뭔지? VPN으로 우회해서 보세요. 뭔 소리야? 정당한 돈을 내고 보지. 모르는 거야. 누누 TV 안 보세요, 쌤은? 안 봐요. 누가 그런 불법의 경로를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봅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봐야죠. 그래서 안 되겠네. 전 누누 TV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게 핸드폰에 다 적어놔가지고 뭘 했지? 뭘요? 저번에 문학을 볼게요. 뭘 하다가 오전 3분은 일단 현대소설 4가 끝났지? 네. 그러면 우리가 현대소설 5를 하고 있었나? 해야 돼. 모두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깔끔하게 끝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참에 고전시가 6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형과 같은 내용 없어요. 처형가 내용 같은 내용은 처형가에만 있겠죠. 어? 이거? 이 같은데? 조졌어. 자, 여러분들 어차피 뭐 시험 그 범위에 고전시가 7강까지는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고전시가 우리가 다른 부분은 좀 많이 했는데 고전시가가 이제 시험 범위를 좀 잘 못 따라갔으니까 고전시가 6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은 좀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만분가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잘 폈죠? 네. 만분가라는 글의 제목의 뜻은 무엇일까요? 꽃이 이렇게 만개했다. 만개했다 꽃이?
분분하게. 꽃이 분분하게 폈다? 네. 자, 만개의 분. 분노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럼 왜 화가 났느냐? 그건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연산군 때 네. 무오사화라는 게 일어났다는 거 뭐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살인파랑 훈구파랑 굉장히 이제 그 경쟁을 했을 때 훈구파가 건수를 딱 잡아가지고 그 살인파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무오사화 때 많이 죽어나가고 유배를 가곤 했는데 이 조위라는 사람이 다행히 죽진 않고 전라남도 순천 지역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유배 가사예요. 오, 최초. 우리가 유배 가사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뭐 삼위인곡이라던가 송미인곡 이건 굉장히 아름답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에 있는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에 영향을 미쳤다. 왜냐면 최초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억울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상배국경 11루 어디인가? 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때는 아직 유배를 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황을 지금 그려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천상배국경이니까 원래 배국경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 하늘에 누가 있을까? 왕. 우왕. 옥황상. 옥황상제가 있다는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도 이제 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배곡경이에요. 네, 그래서 옥황상제 사는 가상의 서울인데 요게 사실은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가 왕자의 권세에 있었을 때. 임금 계신 곳을 말합니다. 네, 임금 계신 곳. 자, 그래서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이 자청전은 신선이 사는 궁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천상계를 설정을 해서 임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이제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천문 구만리를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구만리니까 굉장히 거리가 길죠. 네. 그 먼 거리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구만이라는 하늘을 꿈에라도 갈동 말동 그러면 이렇게 임을 볼 수가 없다면 차라리 어떻게 죽은 다음에 다른 게 돼서 찾아가고 싶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에다가 각진가로를 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각진가로 닫으시고 이렇게 변하고 싶어하는 걸 나왔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변화. 변신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걸로 변하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3인곡의 마지막에는 뭐가 되고 싶어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준비. 범나비가 되고 싶어합니다. 3인곡은 범나비가 되고 싶어하고요. 송미인곡은 구준비랑 달, 이 두 가지가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되고 싶냐면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두견새에다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번 붙이세요. 물론 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분신? 이건 자기 분신은 맞죠? 자, 네? 뭐라고요? 분신 저번에. 자, 이와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자, 이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맞는데 이제 배나무 꽃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와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청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서울에도 물론 삼청동이 있습니다만 이 삼청동은 실제로 이제 신선들이 사는 마을을 말해요. 지금 계속 천상계를 설정하고 있죠. 삼청동 안에 저문할은 구름대요. 자, 구름 되고 싶네요. 구름에 밑줄 하시고 2번. 그래서
지금 내가 임금이 계신 곳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차라리 죽어서 두견사를 부름이 되면 갈 수 있자. 이런 얘기죠. 바람의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자미궁도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 향안은 향을 피우는 책상. 그러니까 옥황상제 앞에 가서 지척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말씀드리고 싶다. 내가 임금님께 이런 억울함을 말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0행인데요. 10행까지 끊어주세요. 이렇게 줄을 쭉 거. 줄을 쭉 거서 이 내용이 뭔지를 써볼게요. 천상세계에 올라서 원통함을 하소연하고 싶다. 저희 나라에 두견사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두견세가 접동세예요. 어허.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유배 온 게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유배를 왔기 때문에 임금을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렇게라도 돼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할게요.